제가 이분 책을 한번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분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제 교재에다가 잔뜩 붙여 놨습니다. 제가 서브노트 한번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선생님, 저 서브노트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교재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메모해서 붙이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오셨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잔뜩 붙여 놓았죠. 이렇게 잔뜩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자,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 책에다가 잔뜩 붙여 놨네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한번 가지고 보라 그랬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노트 정리를 했답니다. 노트를 정리를 했는데, 그 노트에 꽂혀가지고 아무리 그 노트를 열심히 암기해서 답을 썼는데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한 거죠. 교재를 보면서 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렇게 잔뜩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책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책만 보고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사람 서브노트를 보셔도 되고, 또는 제 교재만 보셔도 되고, 이분은 이제 실제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저희 아이올리그를 만나기 전에 그 남원에서 서울까지 주말에 1박 2일 코스로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그 유지북 교수님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듣고 또 서울에 S모 학원, S치읓 모 학원에 또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약 한 2년 전인가 제가 경기도 성남 현장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제 알리고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되는데 뭐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이거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거의 전화 통화를 한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막 설명을 해주고, 또 이분이요, 저보다는 젊었는데 연세가 좀 있어요. 50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뭐 전송해주고 이런 기능이 없어요. 오로지 음성으로 통화를 합니다. 음성으로. 스마트폰 이런 게 없어요. 요번에도 합격하고 제가 합격자 점수표 좀 찍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캡처 해가지고 뭐 카톡으로, 카톡도 안 쓰셔요. 카톡으로 뭐 전송하고 이런 걸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받았는데, 그래서 계속 전화상으로 이제 통화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뭐 우리가 기술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내성이 확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그 본인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 결과물을 그 이번에 성취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또 행복해지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모님이나 가족분들한테도 체면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지리산에서 나는 그 요즘 신품종 포도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한 송이에 2만 몇천 원 하는 포도송이를 한 쌍째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포도가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합격한 것처럼 진짜 맛있고 달고 그런, 제가 먹어본 포도 중에 제일 맛있는 포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면접 준비 잘 하시고 꼭 면접까지 통과하시기를 제가 항상 옆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했던 그 내용하고, 그거는 콘크리트 기본 베이스 콘크리트고, 거기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내용들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시방서를 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인데, KCS 20-10 2021년판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자, 이 일반 콘크리트 개념이 뭔가 하면 콘크리트의 기본이다. 베이스 콘크리트. 자, 이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이 특수 콘크리트, 메스, 댐, 서중, 한중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다가 추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혼화 재료, 그 다음에 시멘트의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 해 가지고 그 콘크리트에 맞는 배합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배합 설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 콘크리트가 뭔가 하면 지금 소개시켜 드린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 이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그 표 있죠. 그 표, 비교표, 그 비교표, 즉 알파, 베타, 감마, 요것만 추가하시면은 모든 콘크리트에 대한 답을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시방서는 특별히 공부할 거 없고, 요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 있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어디 들어가면 있습니까? 국가 건설 기준. 인터넷 들어가시면 국가 건설 기준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걸 여러분들이 지금 드렸는데, 자, 일반 콘크리트에 대한 시방서,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또는 현장에서 배치 플랜트를 설치했을 때 이 시방서를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에미콘의 종류, 슬럼프 허용 오차,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플로우 허용 오차. 여러분들 슬럼프하고 슬럼프 플로우가 뭐가 다르죠? 슬럼프 플로우는 슬럼프 콘으로 슬럼프 시험을 할 수 없는 거, 그러한 경우에는 슬럼프 플로우 시험을 합니다. 자, 우리가 슬럼프 시험이 뭔지는 아시죠? 슬럼프 시험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슬럼프 콘에다가 콘크리트를 다져가지고 이 슬럼프 콘을 빼내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때 이 높이가 슬럼프 값 아닙니까? 근데 이 무너지는 것이 측정하지 없을 만큼 이렇게 퍼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슬럼프 시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슬럼프 플로우 시험을 합니다. 이 퍼진 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자질을 하고 이 방향으로 자질해서 평균을 내어가지고 슬럼프 플로우 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슬럼프 플로우로 테스트 해야 되는 콘크리트는 어떤 건가 하면 초고강도 또는 고강도, 초고강도 콘크리트, 초고강도 또는 고유동화, 유동성이 엄청 좋은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뭐 설계 기준 강도가 뭐 40메가파스칼보다 훨씬 큰 거, 특히 건축 현장에서 초고층 건물 지을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부산 구포역 옆에 보면 고층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초고층은 아닙니다. 초고층보다 한 층 모자라는 거, 48층짜리. 우리가 보통 50층 넘으면 초고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썼던 콘크리트가 50에서 60메가파스칼짜리를 썼습니다. 엄청난 고강도죠. 이러한 것들은 슬럼프 시험이 되는 게 아니고 슬럼프 플로어로 시험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물 함유량 이런 거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염소 이온량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프린트 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결합집이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은 이 매수 콘크리트 시방서를 쭉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콘크리트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온도 균열 지수라고 있죠. 요런 거.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거 매수 콘크리트 논문에서 꼭 들어가야 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온도 균열 지수 이야기 꼭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 균열 제어, 온도 균열 지수, 그 다음에 냉각법, 선행 냉각, 갈료가 아니고 갈로입니다. 갈로 냉각.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콘크리트나 땡 콘크리트 논문을 쓴다면은 요 아이템들은 꼭 살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준 콘크리트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템 살려주시면 됩니다. 서준 콘크리트도 온도 균열 제어, 온도 균열 지수, 냉각법, 선행 냉각, 갈로 냉각 요거 아이템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준 콘크리트 논문 작성 시 꼭 들어가야 될 아이템 요거. 자,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는 뭡니까? 겨울철이죠. 요것도 꼭 들어가야 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한중 콘크리트 논문 작성 시 꼭 들어가야 될 아이템. 적산 온도. 적산 온도는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잘 나오죠. 적산 온도. 그 다음에 양시행 방법에서 초기 동해 방지하는 초기 양시행. 그 다음에 보온 양시행. 보온 양시행의 종류. 이런 거 꼭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 콘크리트. 해양 콘크리트는 뭡니까? 염해 방지. 그래서 염해 방지, 철근 부식 방지, 그 다음에 해중 간만대 물벌화 지역, 해양 대기 중에 따른 강제 부식 속도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넣어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합쳐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콘크리트 공부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문제를 싸그리 포기를 했다. 그렇다고 이러면 뭐 기술사 시험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기술사 시험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31문제 아닙니까? 31문제 중에 콘크리트가 2 내지 3문항 정도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개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이거 포기한다고 뭐 시험 떨어집니까? 아니죠. 포기해도 됩니다. 나머지 다른 문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문제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면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죠. 이거 그냥 갖다 붙여주면 돼요.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그냥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아무 거라도 어떤 문제가, 콘크리트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에 해당되는 제목을 적고, 여기 질문하는 아이템이 두 개 적고, 나머지는 좀 안 맞아도 오늘 공부한 이 2시간 동안 공부한 이 내용을 그냥 풀어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콘크리트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자, 3문항 선정을 했고, 한 문항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콘크리트 한 문항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뭐 60점을 못 맞고 뭐 58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카바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카바. 그래서 콘크리트는 오늘 한 이 2시간 정도 했는 내용만 가지고 쓰시면 되고, 가능하면 콘크리트 문항을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좋죠.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콘크리트요 엄청나게 합니다. 왜? 학원에서 그만큼 해주니까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는 너는 엄청나게 해라. 나는 콘크리트 안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콘크리트 기출 문제가 50%다. 60%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거 앞으로 2시간 하고 앞으로 2시간 더 할 건데, 그게 이 50%, 60% 출제 빈도 중에 비록 한 10%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요것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약 한 40% 정도 줄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3년 걸리면은 나는 2년만 합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2년 걸리면은 나는 1년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콘크리트만 포기만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합격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에 대해 가지고 막 덤비고 콘크리트에서 막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나가야 될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공부하는 콘크리트 내용 정도만 하시고 용감하게 포기만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은 합격을 당길 수가 있다. 제 말이 진실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못 믿으신다면 요청한다면 제가 나중에 예비 시간이 있으니까 보강 차원에서 콘크리트 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4시 정각에 다시 입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